저희 원전산업실에서 올해 공고한 두 가지 사업에 들어있는 그 세부 과제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호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올해 2023년 원전산업실에서는 그 두 가지 사업을 이제 기획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저준위 방패물 복합처분시설 안전관리 강화 기술개발 사업이고요. 두 번째 사업은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이제 별도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저희가 애기평 애기평 홈페이지에다 공식적으로 올릴 때는 그 중저준위 방패물 복합처분시설 안전관리 강화 기술개발 사업만 공고가 됐었습니다. 예, 그럼 먼저 중저준위 방패물 복합처분시설 안전관리 강화 기술개발에 대한 그 R&D 기획 추진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의 전략 방향은 그 제2차 중저준위 방패물 관리 기본 계획, 이게 2020년 12월에 수립이 되었고요. 이 기본 계획을 반영해서 방패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처분 시설의 인허가 현안 해결을 위해서 이 과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 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술 최종 수요자인 방패물 관리 사업자 코라드를 말합니다. 그 코라드의 수요를 반영해서 일부 과제는 정책적으로 공단을 과제 수행기관으로 정해서 정책 과제로 공고를 했습니다. 예, 기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중저준위 방패물의 인수, 처리, 처분, 평가, 폐쇄 이 5가지 분야별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이 과제 사업의 목적이고요. 그 2차 중저준위 방패물 관리 기본 계획에 보면은 그 중점 과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점 과제를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중점 과제가 방패물 인수 검사 처분 역량 강화가 있고 두 번째 중점 과제는 이제 필요 인프라의 차질 없는 확충이라는 그 중점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그 연구 개발 과제를 기획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도출된 과제가 밑에 보시는 그 4가지 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RI 개봉 선언 난분석 핵종 분석 방법론 및 검증 기술 개발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 과제로 방사성 폐기물 인수 기준 개선을 위한 핵종 거동 현상 규명 및 방패물 특성 검증 방안 개발 과제가 있습니다. 이 2가지 과제가 이제 품목 지정으로 해서 자유 공고가 나갔고요. 밑에 2가지 과제, 그러니까 장기 보관 RI 폐기물 처리 방법 및 처분 기술 개발, 그다음에 방사성 폐기물 종류별 물리적 특성 규명을 통한 처분 시설 폐쇄 후 안전성 평가 체계 고도화 과제. 이 2가지 과제는 정책 지정으로 해서 코라드가 주관 연구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품목 지정으로 공고된 과제에 대해서 그 RFP를 가지고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 개봉선언 난분석 핵종 분석 방법론 및 검증 기술 개발 과제는 그 최종 목표가 RI 폐기물 인수 기준에서 요구하는 방사 능량 규명을 위한 미확보 핵종 분석법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으로는 그 국내외 RI 폐기물 방사선 분석 방법을 현황을 조사하고 지금 우리가 분석할 수 없는 그 핵종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그 핵종들에 대한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결과물로는 그 RI 폐기물 핵종 분석 절차서 및 분석 결과 검증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어야 이 과제를 성공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기간은 총 45개월 이내로 지금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저준위 방패물 복합처분시설 안전관리 강화 기술개발 사업 자체는 어떤 뭐 시장이 큰 그런 사업들 그 시장이 커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그 기술개발에 참여하신 분들 또한 그분들이 이제 이 기술을 활용해서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료는 징수하지 않는 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발된 기술 결과물은 이렇게 좀 공개되는 그런 방식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품목 지정 과제로 방사성 폐기물 인수 기준 개선을 위한 핵종 고동 현상 규명 및 방패물 특성 검증 방안 개발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의 최종 목표는 그 입자성 물질을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의 특성 평가를 위한 핵종고동 현상 규명을 통해 인수 기준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과제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방사성 폐기물 인수 기준 개선을 위한 핵종고동 현상 규명 및 방패물 특성 검증 방안 개발 기술 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최종 목표는 입자성 물질 포함 방사성 폐기물 특성 평가를 위한 핵종고동 현상 규명을 통해 인수 기준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과제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입자성 물질의 종류, 입자 크기에 따른 핵종 이동 영향 평가, 그다음에 콜로이드의 기원에 따른 발생 기자 규명과 처분 환경 내의 핵종 이동 영향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분 시설 인수 운영 측면에서의 폐기물 특성 검증 방안을 구축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코라드가 그 처분 시설로 폐기물을 받을 때 그 인수 기준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안을, 입자성 물질에 대한 어떤 영향을 평가하는 게 포함된 인수기준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연구 내용이 되겠고요. 이 과제도 45개월이 내고 역시 기술료는 징수하지 않는 과제로 기획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그 안전성 제고를 통해서 그 원전 해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원전 해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그 미래의 전략적인 연구 개발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배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그 기술을 실증을 해가지고 이거를 현장 맞춤형 해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제 과제의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기부와 다부처 공동 사업으로 기획을 했는데, 이제 분과가 그 내역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산업부는 이제 2가지 내역 사업을 맡아서 기획을 했고요. 그 기획 방향은 일단은 원전 해체 현장 적용 기술을 상용화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선도 기술 개발 및 검증 기반을 구축하는 이 2가지가 이제 큰 기획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맞춤형 해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 현재 응용 수준에 있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해체 기술과 이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절단, 제염, 폐기물 처리, 부지 복원 기술까지를 다 상용화하고 실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과제의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2번째 내역 사업은 그 해체 폐기물의 준위, 노형별 핵종 분석 R&D 기반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핵종 분석 공백 기술, 그러니까 핵종 분석을 할 수 없는, 지금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분석을 못하는 그런 기술들을 좀 몇 가지를 더 개발해내고, 그다음에 핵종 재고량 평가 기술 및 품질 보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과제의 기획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맞춤형 해체 기술 경쟁력 강화 내역 사업에서 11개 과제가 이제 2023년도에 공고가 됐고요. 원전 해체 핵종 분석 및 실증 기반 구축 내역 사업에서 4개 과제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 그 RFP를 기반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과제는 레이저 절단 해체 기술 고도화 및 실증 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최종 목표는 그 공기 중에서 또 수중에서 레이저 원격 절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거를 고도화해서 실증해 보는 것이 이제 과제의 최종 목표고요. 그 레이저 절단 헤드는 그러니까 수중에서 절단 두께,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준으로 100mm 정도의 그 구조물을 약 30mm, 그러니까 분당 30mm 정도 절단해 갈 수 있는 그런 수중 절단 헤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중수로 방사화 구조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경수로 구조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경수로는 중수로에 비해서는 그 압력 용기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mm까지 절단할 수 있는 헤드를 개발하는 게 이제 과제의 목표 중에 하나이고, 중수로에 대해서는 30mm 이상인 그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준으로 분당 250mm 정도의 속도로 절단할 수 있는 헤드를 만들고 실증해 보이는 것이 과제의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역 사업, 첫 번째 내역 사업, 그러니까 현장 맞춤형 해체 기술 개발, 이 내역 사업에서 개발되는 모든 장비들은 일단은 원해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제 기획을 했는데요.
그 원웨어는 이 장비들을 가지고 실증도 해서 그러니까 인증해 주는 그런 기능도 할 것이며 이걸 사용해서 그 인력 양성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을 목적으로 이제 설립된 연구소다 보니까 이 과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장비들은 원웨어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이 원웨어에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일본과의 과제들은 모든 과제에 대해서 원웨어이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원웨어과 컨소시엄을 맺는 연구소는 당연히 이제 채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위해서 일단은 원웨어는 그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에게 동일한 그러니까 원회원이 해야 될 역무에 대한 동일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각 이제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들에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선정 평가를 하고 거기서 선정된 기관이 다시 이제 그러니까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원회원이 참여를 해서 연구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그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은 확장 현실 기반 해체 공정 검증 및 교육 시스템 개발 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목표는 그 확장 현실 기반 원전 해체 전문 인력 육성 훈련 체계 및 가뭉형 작업자 훈련용 가상 현실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해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를 위해서 디지털 모컵을 활용한 해체 공정 시나리오 검증을 통한 해체 공정 개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제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과제 수행 기간은 45개월 이내이고요. 일본과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현장 맞춤형 해체 기술 개발 이 내역 사업에 있는 과제들은 대부분 다 기술료를 징수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실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해체 사업에 뛰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해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이제 기술료를 내고 그 기술을 가져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은 무기산 기반 화학제염 기기제염 실증 기술 고도화 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목표는 그 무기산 기반의 기기제염 상용 설비 여기서 제염 계수 20 이상 그다음에 50 마이크로미터의 산화막 제거율이 90% 95% 이상인 설비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또한 그 유기산 기반의 화학제염 대비해서 2차 폐기물 발생량을 50% 이상 감용하는 것이 이제 정량적인 그 목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큰 꼭지만 말씀드리면 무기산 기반 1차 계통 주요 기기 절단물 제염 공정 변수 개발, 그다음에 무기산 기반의 화학 제염 상용 규모 실증 장치 개발 및 실증, 그리고 2차 폐기물의 고도 처리 기술 개발, 무기산 화학 제염 상용 규모의 실증 장치 개발, 무기산 기반 화학 제염 상용 규모 성능 검증 절차 표준화가 주요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연구 기간은 26년까지 45개월이고 이 과제에서 이제 모든 과제들이 장비 개발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개발된 장비 중에 원회원으로 가야 되는 이제 갈 때 어떠한 내역들이 그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이제 세부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을 가진 장비를 원회원에 설치를 하고 대신에 이제 뭐 여기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모든 장비들이 다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원회원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 장비가 돌아갈 수 있게 보여주는 게 이제 과제의 최종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대단위 극저준위 폐기물 제염용 자동화 연마 제염 플랫폼 개발 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최종 목표는 그 표면 제거 깊이가 패스당 20에서 25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고 그다음에 제염 속도도 시간당 3제곱미터 이상을 제염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러면서도 공정 자동화율은 90%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연구 내용으로 연마제 재현 및 재활용 공정 실증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화 연마제험 상용 규모 실증을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폐연마제에 대해서 처분 적합성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개발 기간은 33개월로 정했습니다. 예, 다음은 플라즈마 및 유도가열 용융을 통한 폐기물 감염 기술 개발 실증 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목표는 플라즈마, 유도가열 용융을 통한 폐기물 감염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해 보이는 것이며 그 혼합 폐기물, 연속 처리형 플라즈마 용융 시스템 개발, 그리고 금속 폐기물 대상의 상용 규모의 진공 유도가열 용융록 및 배기체 처리 설비를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 과제 연구를 통해서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방사선 성면에 대한 분해율은 99%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혼합 폐기물 감용비는 5 이상이 나오도록 설비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도가열 용융로에 대해서는 전격 출력은 500kW급 이상이어야 되고 처리 용량은 배치당 500kg 정도가 되는 그런 설비를 개발하는 것이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그 안전관리형 연구개발 과제로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사업계에서 작성하실 때에 그 안전관리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콘크리트 가열 분쇄를 통한 폐기물 감염 기술 개발 실증 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목표는 그 원전 해체용 콘크리트 폐기물, 그러니까 원전 해체 후 나오는 콘크리트 폐기물에 대해서 가열 분쇄를 통한 감용 설비를 상용 감용 설비를 개발하는 것이고, 그 설비를 활용해서 처리한 콘크리트 폐기물이 인수 인도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도 안전관리형 연구개발 과제로 지정이 되어서 그 안전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 다음은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고농도, 저농도 액체 폐기물 통합 처리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최종 목표가 액체 폐기물의 핵종 제거율은 99.5% 이상이 되어야 하고 설비의 규모는 배치당 1000리터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재해 폐역에 대해서는 유기물 분해 효율이 95% 이상 되고 시간당 1세제곱미터 정도의 재현 폐액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설비를 만들어서 실증하는 것이 과제의 목표입니다. 예, 다음은 중수로 특화 C14H3 함유 폐활성탄 처리 장치 개발 및 실증 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최종 목표는 그 C14과 삼중수소를 함유한 폐활성탄 처리를 위한 열화학적 공정을 개발하고 이 공정을 활용해서 그 폐기물에 대한 규제 해제 처리 및 재활용성을 검증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또한 그 처분 부피를 10분의 1 이하로 이제 줄여서 그 처분장 인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해야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다음은 그 저방사능 폐수지 열화학적 처리 장치 개발 및 실증 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목표는 그 원전 운영 및 해체 시에 발생하는 저방사능의 폐수지 처리 장치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실증하는 것이 과제의 최종 목표고요. 정량적인 목표를 말씀드리면은 처분 부피를 10분의 1 이하로 감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폐수지 제염 계수를 100 이상을 만족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다음은 중수로 폐수지 탱크 내 혼합물 처리 장치 개발 및 실증 과제입니다. 그 중수로 폐수지 탱크 내에 들어있는 수지, 활성탄, 제올라이트 등의 혼합물을 처리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 장치의 혼합물 분리, 그다음에 베타 핵종 등의 베타 핵종의 제거 성능을 검증하고 이 고순도의 시포틴 같은 것들을 이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 다음은 원전 해체 현장 방사능 측정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이제 그 해체 현장 방사능 측정 시스템 개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토양 측정 및 분류 시스템 개발하는 두 가지가 이제 목표로 잡혀 있고요. 그 실시간 토양 측정 및 분류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간당 1톤 정도, 1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토양의 방사능을 측정하고 분류할 수 있는 그 성능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해체 현장 방사능 측정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그 형상 인식 기반의 현장 방사능 측정 및 표면 오염도 자동 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이제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는 애초에 기획할 때는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그 통합을 해서 한 개의 과제로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예, 다음은 원전 해체 대비 방사능 분석 정도 관리 기술 개발 및 품질 보증 체계 구축 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최종 목표는 뭐 제목과 동일하게 그 해체에 대비해서 방사능 분석의 정도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방사능 분석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에 대한 품질 보증 체계를 이제 확립하는 과제고요. 그래서 연구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그 난분석 핵종 세 가지에 대한 그 분석 방법, 그 다음에 그거를 활용해서 그 분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숙련도를 좀 이렇게 시험하는 그런 체계까지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정도 관리 교육을 하는 게 이제 연구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품질 보증 체계도 만드는 것이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좀 수행 기간이 93개월 이내로 좀 길고요. 다음은 해체 폐기물 핵종 자규량 평가를 위한 핵종 분석 및 간접 평가법 개발 과제입니다. 연구 내용은 1단계에서는 해체 방패물 핵종 공간 분포 및 농도 분포 특성 예비 평가를 수행하고 2단계에서는 해체 방패물 분석 대상 선정 및 핵종 재구량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해체 방패물 핵종 분석 및
핵종 재규랑 간접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최종 연구 단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핵종 분석과 관련된 과제들은 지금 뭐 국내 기술 개발이 아직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기술 개발에 걸리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잡아서 지금 30년까지 수행하는 것들로 지금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 해체 주요 구조물에 대한 방사성 핵종 분포 및 신속 분석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연구 내용으로 주요 구조물의 방사능 농도 정밀 예측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주요 구조물의 방사성 핵종 신속 순차 분리법 개발, 그다음에 자동 순차 분리 장치 개발,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한 방사와 분포 예측 프로그램 최적화가 연구 내용이고, 그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방사와 분포 DB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체 폐기물 내 난분석 핵종 준위별 분석 고도화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연구 내용은 1단계에서는 그 해체 폐기물 성상별 난분석 핵종 분석을 위한 대표 시료의 채취, 전처리, 화학 분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해체 폐기물 내 준위별 난분석 핵종 분석 체계 고도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1단계에서 수행이 되고, 2단계에서는 그 폐기물 내의 준위별 난분석 핵종 분석 체계 고도화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고, 고도화하는 것과 그다음에 해체 폐기물 내 난분석 핵종 분석 절차서를 개발하고 그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2단계의 이제 주요 연구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그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그 세부 과제에 대해서 그 최종 목표와 연구 내용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